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은행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얼마 전 고용브리핑 365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카드사들의 대표적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로는 장기대출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인식돼 왔던 이 카드론.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24%까지도 적용되는데 최근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가계빚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지난달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카드로는 또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2조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0% 넘게 늘어난 건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일시적으로 해소돼서 잠깐 줄어들기도 했지만 잔액 규모는 7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이 안타까운 게 사실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상황이 나빠진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카드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빚내서 투자하는 열풍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고신용자가 은행뿐 아니라 카드론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올인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등의 상장 이슈로 단기 투자자 예탁금 수요가 카드론 이용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령별로도 이용액 차이가 뚜렷합니다. 비투 열풍에는 20대가 많았다라는 통계는 그동안 봐왔는데 카드론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8.5%로 증가 금액도 속도가 뚜렷한데요. 카드론 잔액이 가장 많은 40대의 증가율인 8.2%와 비교해도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대출이라 돈에 꼬리표는 없지만 20대의 카드론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 9월 이후 주가 급등 시기가 겹쳤다는데요. 그만큼 비투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20대는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 문턱이 낮은 카드론을 이용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요. 20대도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카드 잔액 증가율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급여 소득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계비 등의 수요로 인한 생활 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자영업자라면 밀린 월세나 외상 대금을 메우기 위해서 카드론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는 등 일거리가 크게 줄어서 고령자의 생활고도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안 좋았던 사정이 당장 좋아지기는 힘들잖아요. 카드론이 이렇게 늘어난 20대, 60대 좀 연체율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상 징후는 결제 금액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신용카드 이른바 리볼빙 수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말 리볼빙 잔액 5조 6,500억 원은 1년 사이 2.5% 줄었는데요. 유독 20대와 60세 이상만 전년 대비 6% 이상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을 제때 갚지 못한 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카드사들이 앞다퉈서 카드론 금리까지 낮추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굉장히 높게 잡고 그래서 수익을 얻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낮추는 겁니까? 네, 본업인 신용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보지 못하는 카드업계에 카드론은 실적을 끌어올리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카드사들은 대표적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론 금리를
시중은행 신용대출과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초에 카드론 상품의 최저금리를 연 3.9%까지 내렸는데 카드론 최저금리가 연 3%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부터 연 4%의 최저금리로 카드론을 팔았는데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카드사들이 내건 최저금리는 말 그대로 최저금리일 뿐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도 내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역으로 생각해서 카드론이 늘어나면 사용하는 분들은 더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요.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면 가계빚 부실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가 많은 카드론이 늘었다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신호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빚 규모나 속도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부실,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 뉴워드를 소개하기 앞서서 퀴즈 네. 한번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배가 고플 땐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탈 때는 택시 앱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음식 배달 앱은 외식업이고 택시 앱은 운수업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답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경제학자들은 바로 빅블러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빅블러는 크다라는 빅과 흐릿해지다라는 의미의 블러가 결합된 용어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고유 영역과 법칙이 무너지고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999년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연관 없던 기술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융합 현상이 산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과거만 하더라도 업종 간의 경계가 정말 명확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뭔가 희미해지고 융합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이후에 빅블러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요, 미국 유기농 식품 홀푸드를 인수했고 무인점포 아마존 고를 운영하면서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주택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역시 빅블러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아날로그 산업으로 여겨졌던 농업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과 농업이 합쳐지는 농업의 산업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여러 한계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산업에서 일어나는 빅블러 현상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신산업에 목말라 있던 카드사가 이런 빅블러 현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짚어본 카드론 등 금융산업 확대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무한 경쟁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장점은 잘 활용하면서도 단점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현명함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